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결론부터 일단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투자의 대원칙이라는 게 이제 블렛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Buy low and sell high의 약자인데 지금 미국장은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좀 극도로 비싸고 국장은 극도로 싼 상태입니다. 물론 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2% 폭등을 하고 삼성전자가 6% 폭등을 하고 그래서 PBR이 이제 0.85였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0.8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상당히 싼 편이고 S&P 그 과거 기준 PER이 아니라 이제 포워드 미래 실적 기준 PER로 봤을 때 22배가 넘는 상태고 근데 과거 닷컴 버블 시에 포워드 PER이 24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코스피는 PBR이 0.86까지 떨어졌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IMF 때는 제 기억에 0.66인가 08년이었나 그때가 잘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08년이 아마 더 낮았을 거예요. 0.7 이하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살만한 가격대고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인덱스가 랠리를 할 것인가? 코스피가 3천 돌파하고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지수가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하방이 열리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미국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상당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은 최소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지수가 폭락하게 되면 종목 장세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도 좀 불안했거든요. 바이오가 폭락을 하면서 그 미국 제약 바이오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인데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더 떨어지면 제가 이제 중시하는 건데 코스닥 레버리지 ETF는 큰 돈을 질러서 승부를 보기에 좋다. 만약에 한 7천 원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한 6천 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자기 현금 있는 거를 다 끌어 모아서 풀 베팅 할 만하다. 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 10억, 20억 베팅 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기기와 화장품이 이제 올해 랠리를 했기 때문에 화장품 ODM이요. 다른 것도 좋았지만 ODM이 이제 확실해 보이고 이거는 이제 매매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대박 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 밸류업 많은 종목이 있는데 저는 KCC를 보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이 많겠죠. 근데 정부에서 밸류업의 의지가 확고하단 말이에요. 야당도 이거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먹사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든데 주식으로도 이게 다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 로봇 오늘도 엄청났죠. 저 SPG를 보고 있는데 이런 랠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가 최근에 이제 100빌리언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주식 보관 금액. 현재 환율로 하면 140조 정도 되고 11월 7일 기준인데 근데 작년에 68빌리언에서 무려 49%나 증가했어요. 근데 올해 수익률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해외 전체 주식 그 보관금액 기준으로 규모가 148빌리언이다. 미국이 이 중에서 100빌리언이니까 상당한 비중이고
뭐 유럽 1번이고 뭐 뭐 인도도 조금 있겠죠.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총이 55.3조다. 이것도 23년 말 대비 27%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 6조, 67%나 증가했다. 코스닥 거래대금보다 많다 그러죠.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겠느냐 이거죠. 자금이 이탈된 거예요. 국장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런 추세를 꺾기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동산 쪽에 있죠. 근데 부동산이 돌아오려면 밸류업 말고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도 투자 이민을 하고 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해외 거래소인데요. 저도 잘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해외 거래소는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 최대 125배 레버리지. 한번 땡기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월급 받아봐야 얼마 나오냐.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뭐 업비트나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장은 너무 비쌉니다. 22배가 넘고 S&P 포워드 PER이 닷컴 버블 시에 포워드 PER이 24였다.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 밸류다. 그리고 투자 이민이 급증한다고 그러죠. 좀 전에 수치료도 나왔지만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인간 지표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넬슨 필츠라는 이제 빌리네어죠. 재산이 뭐 1.2빌리언 한 뭐 1.7조 정도 되나요? 계속 많이 올랐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랠리를 했죠. 주식, 비트코인, 귀금속 모두. 그래서 테슬라의 24년 PER이 137까지 올랐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5년 PER조차 104다. 배경은 그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트럼프를 이제 뭐 지지를 했는데 결국 당선이 됐고 지금 테슬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규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엄격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규제를 지금 완화할 거라고 지금 뭐 운전자 없이도 되고 뭐 핸들이 없어도 되고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오른 건데 당연히 저는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비싸니까 떨어지는 게 확실하고 떨어지는 게 확실한 게야 인버스 베팅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인버스를 해봤지만 그 시기가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22배 22점 몇 배인데 이게 24배가 갈 수도 있고 24배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 버블인데 정말 최고의 버블을 경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렵죠. 그리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실적이 좋게 나오면 무너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현금이 지금 상당 부분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국장은 또 너무 싸단 말이죠. 근데 싼 건 싼 이유가 있는가? 물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코스피 포워드 PR이 8배인데 사실 중요하지 않죠, 이런 거는. PBR로 보통 보니까 PBR이 0.9배 이하에 사서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 예, 맞아요. 06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도한 저평가, 수급 이탈이 가장 큰 원인인데 수급 이탈을
왜 됐을까? 투자자가 왜 이탈됐을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국장이 이제 뭐 고려 아연 사태도 그렇고 엉망진창이니까 또 금투세로 주식이 눌려 있었던 것도 크죠. 그때 올라야 되는 구간에 못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투자자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신흥시장보다 더 저평가된 상태고, 근데 국장이 오르면 또 수급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죠. 정부에서 뭐 이제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했고, 지금 상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제 관해서 이제 주주를 넣는다는 거죠.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리고 밸류업 의지가 강력하고, 그래서 뭐 25년에 뭐 여러 종목이 오를 수 있겠지만 밸류업 테마가 재등장 가능성도 있다. 뭐 지주회사 뭐 SK 롯데가 대표적이고 롯데 지주요. 자사주 많은 기업 조광피업 KCC가 대표적이고 뭐 롯데 지주도 많고 현금 많은 기업 그 현금 많아서 뭐 할 거죠? 주주 환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삼성공조나 신도리코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국장이 너무 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06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04년부터 해서 다수의 슈퍼 개미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 여의도의 에스트르 트레뉴에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뭐 남산주성이나 뭐 이렇게 투자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투자 동호회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뭐 그래서 100억 이상 본 슈퍼개미가 사실 이때 나왔죠. 04년부터 07년. 그래서 2010년을 지나면서 이제 100억을 넘긴 사람들은 많았었고, 뭐, 그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가장 저평가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에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제 대박 종목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04년 이후에 극도의 저평가 상태가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저 PER, 저 PBR, 고배당 이런 이제 공통 분모를 해서 중소형주 10배고 10배 상승한 종목이 있었거든요. 5배는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당시에 워런 버핏이 한국 시장이 너무 싸다고 이제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버핏은 항상 싼 거를 찾아다녔으니까. 그리고 중국 호황 관련주도 대박이 났었죠. 당시에 뭐 한진해운, 대한해운, 조선, 뭐 건설, 엔지니어링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10배 이상 오르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아마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롯데실성이 PER이 2였다는 거는 뭐 굉장히 유명하고 이것도 텐베이거가 났고 한국셀 석유가 아마 당시에 시가 배당률이 10% 정도 나왔고 어느 해는 20% 배당한 해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그냥 장투를 한 거죠. 매매를 안 하고. SK도 텐베이거가 났었고 태평양 지금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텐베이거가 난 배경 뭐 주식이 대박난 배경이 중국이 호황을 맞으면서 이제 미국 때문에 멕시코가 호황을 맞은 것처럼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죠. 지금은 물론 달라요. 중국이 지금 최악으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국 수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폭락한 게 관세 우려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인구 구조도 최악이고 건설업의 전망이 좋지 않고 그런 과거에 좋았던 섹터가 지금 좋은 상황은 당연히 아닌데 지금부터 이제 몇 년 후에 이번 상승장을 거치면서
자산을 이제 막 네다섯 배 불리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 거다. 저도 그 안에 물론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극도로 싸다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맞거든요. 대박이 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비관론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래서 국장 탈출은 정말 지능순인가. 근데 이제 금투세를 폐지했고 정부의 밸류 무지가 이제 삽질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제 한 번에 관료들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국힘에서 또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국힘이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참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이제 무리한 입법이다. 국힘에서. 근데 지금 증시가 밸류업이 되면은 주가가 이제 3천 넘어가서 3,500 정도만 돼도 부동산에서 자금이 넘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장에서 안 넘어오겠습니까? 세게 가면은 그때 들어와요.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근데 밸류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뭐 금투세는 이미 폐지했고요. 밸류업과 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 이게 되면 뭐 상법 개정한다고 해서 소액주주가 막 소송할 수 있고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미국하고는 이제 어떤 레벨 차이가 있지만은 분명히 레벨업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거는 좀 이따 언급을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를 했고 이제 소각을 한다 그러죠. 3개월 내에. 그리고 고려아연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이걸 보는 순간에 국장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감원에서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래도 안 돼가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장의 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나스닥도 버블이고 코인도 버블이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코인이 버블인지는. 그리고 미장은 고밸류다.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수익률을 보면 금융 쪽이 KB금융 71%. 장난 아니죠. 올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신한주주 36%, 나스닥 못지않아요. 하나금융주주 40%, 메리츠 금융주주는 이제 거의 뭐 미국 기업 수준이고 76%. 그래서 국도로 싸다와 극도로 비싸다의 대결이고 종목 장세가 결국은 내년에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의외로 인덱스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를 발표했죠. 근데 제가 이제 평상시 뭐 이런 이제 한탄을 했었죠. 삼성전자가 자사주 한 10조만 사면 좋을 텐데. 근데 상상만 했는데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시총의 약 3.3%고 PBR 0.8배 수준에서 결정을 했고 금요일부터 급등을 했죠. 정보가 샜다는 거죠. 미국은 절대 안 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청수 일가의 담보대출 조건 유지를 위해 마진콜 때문에 했다는 얘기가 많고요. 홍나희 여사의 경우 58,300원, 이서연 대표는 58,700원을 상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한국 콜마 그룹하고 비슷하죠. 콜마홀딩스가 주가 방어를 했어야 됐죠. 그 담보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가가 56,300원.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하락하게 되면 또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밸류의 의미는 크다. 이유가 뭐든지 간에요. 지수가 안정되고 종목 장세가 가능하게 해주는 뭐 그런 이제 그런 그 의미가 되고요. 근데 국장이 그럼 바닥이냐? 이 부분이 좀 어렵죠. 미장이 최소 조정은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버블이 붕괴되면 국장은 무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대통령 1년 차에도 어떤 통계가 있겠죠. 근데 이제 버블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건데 최소 저는 한 20%까지는 조정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은 연말에 랠리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왜냐면 선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이제 로봇이나 AI 테마주 관련해서 그 종목 장세가 엄청나게 펼쳐졌었죠. 그래서 뭐 미장이 버블 붕괴할 거니까 다 팔고 이거는 좀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랠리에 현금 30% 이상은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년에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면 뭐 예를 들면 호실적인데 주가 부진 기업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많이 올랐죠. KCC, 하츠, 현대리바트 하필이면 다 건설인데 KCC는 또 밸류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배당도 3%고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고 BH 뭐 애플 그 아이폰 16이 좀 흥행이 안 돼갖고 극단적으로 싼 주가가 됐죠. 실적은 좋은데 물론 이제 내년 실적 전망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데 그리고 DSC 인베스트 창투사죠. 실적이 뭐 나쁘지 않은데 사실 또 좋지도 않아요. 그냥 똔똔인데 시총도 작고 좀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원전 등 각종 테마주 저는 SPG를 좋게 보고 있는데 3Q 실적 개선이 됐어요. 로봇 그래서 오늘 뭐 로봇 테마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저는 이제 조정받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기대감이 이제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로봇 테마가 이제 조정받으면 그때 뭐 들어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어 미국장은 이제 최소한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현금 30%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 근데 국장은 또 선 조정받았기 때문에 연말 랠리 또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